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증시와 그리고 AI 거품 붕괴, 이란전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대이란 지상전 운운은 사기극이다. AI 거품 붕괴, 미 국채 급락, 오픈소스 AI, 범용 인프라화된다. 중간 선거 이후 미국은 대혼란에 빠진다.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지금 이 오늘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비관적인 방향으로 장에 이제 시장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증시도 있고 그리고 상품도 있죠. 모두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주가 지수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다우 나스다. AI 버블 직격탄이죠. 그런데 전쟁 관련된 이슈, 이란과 긴장이 고조되고 이것도 이제 겹쳐 있습니다. 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 이건 재앙입니다. 이 언제가 위기가 될 것인가? 7%가 되면 그 글자 그대로 미국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위기에 다다를 것은 한 5%에서 5.5% 사이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국채 수익률이 정말 이제 이 미국 재정 관련된 위기가 터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7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레벨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원유가 이제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WPI 이 현물보다는 좀 낮게 거래가 되고 있죠. 이건 의도적으로 좀 누르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결국 MOU가 맺어졌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MOU를 지키지 않고 깼습니다. 그런데 MOU를 깼을 때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이란 저까지 굴복시킬 수 있다. 차라리 미국이 이란을 완전히 굴복시킨다면은 전체적인 세계 질서상 안정이 이제 되찾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애초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모하게 MOU를 깨고 이렇게 이제 도발을 걸고 이제 폭격을 한 거죠. 그리고 오만에서 이렇게 위반을 하면서 전쟁을 유도를 한 겁니다. 사실상 전쟁 유도죠. 이 미국은 살라미 전략으로 계속 때리면은 이란은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애초 이제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유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장이 큰 트렌드 변화가 있을 때는 먼저 한번 치솟습니다. 그 다음에 설마 하면서 이렇게 한번 눌러주죠. 그리고 다시 튑니다. 이 두 번째가 진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파, 2파, 3파 이런 거 이제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 자주 보시죠.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락하면은 야, 이거 일시적인 조정이야. 그래서 반등이 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재차 하락이죠. 유가 같은 경우 재차 상승.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지금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 어떤 이미 이제 이 자체적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상실했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데도 여기에도 힘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폭주 기관차처럼 그냥 내달리는 거죠. 앱다 모르겠다. 나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치닫는 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일본 지금 엔화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레벨을 넘었었습니다. 이미 163엔 1달러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원화가 요즘 강세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늘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조금 이제 어두운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방송 보시는 한국인들은 야, 무슨 소리냐. 이 빨갱이 정부 들었었는데 한국 망한다. 윤석열 때 망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비관적으로 보시는데 이 미국에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재정 상태 그리고 이 산업의 어떤 이 디버시피케이션 된 것들 이제 대한민국은 중공업, 첨단 산업 여러 가지로 이제 문화 산업 이렇게 다방면으로 디버시피케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전쟁으로 어디 기어들어가서 이제 박살이 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1번을 예를 들겠습니다. 1번에, 이건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를 이렇게 사들이지 않는다면 지금 일본 국채금 이제 수익률이 어디 정도 될 것인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의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이죠. 자, 여기서 미국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미 30년은 이 정도 도달했습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거의 이탈리아, 그리스 밑이죠. 그리고 영국은 제가 이미 망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GDP 대비 이제 이 국채 규모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GDP가 상당히 이렇게 이제
오버프라이스드 되어 있다. 과대평가되어 있다. 만약에 이게 축소가 된다. 뭐 증시가 하락한다가 축소가 되게 되면은 이 비율이, 공적 부채 비율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후티가 이제 지금 막는다 이래서 이제 유가가 튀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심각한 조치는 없습니다. 이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한 대 이제 타격을 했는데 지금 이제 사우디는 파이프로 이렇게 빼가지고 뭐 얌분이 제다 이런 데서 이제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일부 이제 오만에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양이 제한됩니다. 지금 한 700만 배럴 정도가 이제 밖으로 빠졌는데 이것으로 뭐 유가를 컨트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란이나 이제 뭐 예멘, 후티도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극단적으로 자극을 해가지고 사태를 악화시키기보다는 이제 굴복을 시키는 것으로 미국이나 이 GCC 국가들, 뭐 GCC 국가들은 사실상 손을 들었고 미국은 계속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반격을 가하고 미군 기지를 계속 이렇게 뒤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 이야기, AI 버블 붕괴, 이것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시진핑이 이제 이 상하이 컨퍼런스에 등장한 거, 그리고 이 준비했다는 듯이 하웨이가 반도체 제품을 내어놓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키미 K3가 나왔죠. 그리고 딥시크도 이제 이번에 연설을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중국이 그동안 이제 미국 AI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국에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AI 이 토큰이죠.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다국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토큰의 60%가 중국에서 이제 빌드업된 겁니다. 아, 이 무슨 소린가? 미국이 세계 최대 IT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에 이렇게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왜? 중국이 싸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 인프라를 이용을 한 거죠. 자, 이 미국의 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제 지은 이 AI 인프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운명이 빤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한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AI 회사의 핵심 엔지니어들, 거기에 6할에서 7할 정도가 중국계입니다. 뭐 중국에서 왔는지 아니면 원래 미국에서 자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얼굴만 보면은 그냥 딱 이 중국인하고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중국인들하고 또 한국인들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자, 이 중국 본토는 어떠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AI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이제 AI를 가르치면은 공부를 안 하죠. 당연히 뭐 시험 치고 숙제할 때 뭐 AI에게 풀게 내버려두고 이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0년 뒤에 경쟁이 될 것인가? 뭐 심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미국의 AI 이 CEO들이죠. 이들은 중국 AI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뭐 비판하고 경고를 합니다만 이게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미국 다국적 기업입니다. 바깥에 해외 오피스를 둔 자들은 중국의 이 AI 인프라를 이용해서 뭐 데이터 센터에서 어떻게든 토크를 캐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60%가 이 중국에서 이제 빌드업된 거죠. 자, 그리고 이 딥시크가 이번에 또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딥시크의 이제 투자자 헤이노트 뭐 이런 겁니다. 우리는 확실히 오픈소스로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 모델들도 마찬가지다. 이 폐쇄 소스, 이 클로스드 소스는 본질적인 이점이 없다. 이렇게 이제 회사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 중국의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대략 비용 대비 한 6배 정도 이익만 낸다. 그리고 10개월 정도 해수 기간으로 본다. 새로운 이제 모델을 만들고 또 한 6배 정도 이익 내고 또 이제 계속 이렇게 바꾸는 거죠. 자, 이 미국에서는 100배 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10,000원 투자를 하면은 100만 원을 벌어들일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미국의 AI 주가, 그리고 이제 당연히 반도체 주가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딥시크, 우리 야근하지 않는다. 별로 어렵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서 많은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여유롭다. 이 굳이 이익을 100배로 끌어올리지 않으려고 일단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쉽게 풀어나가는 거죠. 오픈소스로.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과 경쟁을 합니다. 당연히 이 비용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은 이렇게 흘러간다 칩시다. 이 중국의 이 전략은 이 AI를 그냥
이제 사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뭐 수돗물이나 전기 이런 것처럼 일반 범용 인프라화하는 겁니다. 뭐 이제 이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AI가 있으면은 범용 인프라로 이용하고 싸게 이용하면은 뭐 사회 전체가 어떤 형태로든 AI 시스템에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미국은 고가 정책을 유지를 하는 거죠. 이 중요한 것은 증시 관련된 겁니다. 미국의 고가 정책, 이 100배 이익을 벌어들인다. 이것을 가정하고 밸류에이션을 했습니다. 각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했는데 이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짐이 증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캐서린 타이슨도 이제 이렇게 평가했는데 6배 상환, 이것은 겸손이 아니다. 이 오픈 웨이트를 이제 비용을 최소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아예 만드는 거죠. 범용 인프라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서구 연구소에서 이제 경제연구소에서 기업은 이제 서구 AI 기업은 100배 뭐 이익을 내고 그리고 뭐 성장률도 이렇고 있는데 이게 정당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달리게 되면 결국 중국이 글로벌 AI를 소유하게 된다. 미국 다국적 기업의 토큰 60%가 중국 인프라에서 이제 빌드업되었습니다. 위렌 버핏 당연히 이제 경고를 했죠. 뭐 지난번도 경고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일본 야후에 올라왔는데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경고했습니다. 일단 이 오버 인베스트먼트라는 거죠. 너무나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한 겁니다. 저는 미국이 AI 투자하고 데이터 센터 투자하고 이것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했다는 거죠. 엄청난 비용을 써서 그 수혜를 지금 이제 한국 반도체 업체는 누리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역시 여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제 다이렉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루프가 되는 거죠. 이 선순환이라고 해야 되는지 악순환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이렇게 이제 펌프질을 한 겁니다. 그렇게 형성된 주가가 지금 반도체 AI인데 이게 무너지는 거죠. 워렌 버핏도 이제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도박을 좋아하는 생물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견고한 투자자를 키우고 자산을 지속적으로 불려야 됩니다. 뻥 튀기고 거품이 꺼지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드라이드업 되는 거죠. 이 한국의 130만 개 계좌가 이 마진콜을 당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30만. 성인이 아닙니다. 이 한국 전체 인구 4천만의 30분의 1입니다. 즉 30명의 사람이 있으면 어린아이들, 노인들 다 포함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와이프아웃 당했다는 거죠. 계좌가. 자, 무만 투자를 했는데 날아갔습니다. 이게 사회 전체에 끼칠 여파, 이것도 이제 지금 미국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미국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은 이런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만 프로 투자자들은 상당한 레버리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스페인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뭐 이 한국 분들의 글을 보고 제가 조금 이제 한국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전 세계는 대부분의 국가는 이제 스페인을 응원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스페인을 엄청 미워하고 있죠. 이건 이란전 그리고 가자지고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란전에 미국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토 소속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비난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랑 상관없이 원래 세계 많은 나라들은 이 아르헨티나를 미워했습니다. 이 과거에 사무엘 잭슨 뭐 명배우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가장 이 인종차별적인 국가인지는 모르나 그 중에 하나다. 이 뜻은 이 아르헨티나가 세계에서 가장 인종차별적인 국가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 잭슨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실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외국에 돌아다닙니다. 특히 남미 같은 데 오면은 경찰한테 너 같은 흑인들이 싫어 이런 식으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죠. 그리고 이제 차별죄로 기소가 되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 드리는 말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무리하게 대하지 말도록 이제 하십시오. 그냥 응징을 하라는 겁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리지만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주변 국가를 보면서 너희들은 2분의 1 백인이야, 4분의 1 백인이야, 너희들은 50% 인디언이야, 뭐 원주민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디오야, 흑인이야, 쿠바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멕시코 여성이 이제 아르헨티나에 못 오게 돼서 아르헨티나인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멕시코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은 원주민 피가 섞여 있어, 인디오 피가 섞여 있어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여성은 그게 어땠어? 나는 이 원주민 혈통이 자랑스러운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모두 이제 아르헨티나의 행태를 비판하는 겁니다. 유럽과 남미 대부분이 스페인을 응원하고 아르헨티나를 미워하는 이유 바로 인종주의 때문입니다.
자, 지금 뭐 남아공에서는 이런 발언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러시아나 이런 데는 이제 다 이민 갔죠. 자, 이 아르헨티나는 내부 유색 인종 청소가 끝났습니다. 원래 인디오들 다 죽이고, 그리고 흑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흑인 노예들이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건물들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전쟁을 터뜨리고 그다음에 흑인 노예들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종 청소했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 나치, 이탈리아 파시스트 이들이 도망갈 때 아르헨티나를 선택을 한 겁니다. 우루과이도 마찬가지죠. 물론 한국인들이 개입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르헨티나가 왜 이 미움을 받고 있는지 그건 이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에서 스페니시 인종주의자들이 인디오들 이제 얼굴이 빨갛습니다. 그래서 뭐 붉은 원숭이 이렇게 부르고 마두로 지지자 이 기름을 부어서 산채로 태워 죽이고 이런 린치가 일상인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리고 쿠바에서 흑인 피가 섞이고 흑인들을 차별하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더 이제 사회주의 세력도 커지고 흑인들을 인간으로 인정하자, 기본권을 주자. 자,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는 스페니쉬 후예들이 플로리다로 도망가고 이게 쭉 지속이 되면서 결국 이제 공산혁명에 이 카스트로가 성공을 한 겁니다. 이들이 다시 돌아가서 이제 쿠바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뒤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주의자인가? 과거에는 저는 이것을 부정을 했습니다만 사과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전으로 오겠습니다. 이란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에서 뭐 지상전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거 말도 되지 않는다. 이미 미국 내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쟁 권한을 제안한다.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공화당 의원 4명이 더 달라붙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질적인 효과를 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전쟁을 지속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회로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전쟁 관련돼서 대통령의 권한은 상당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좀 압박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이 중국의 베이두 위성을 이용해서 이제 타격하는 게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은 중국을 비난하지 못합니다. 아, 러시아 놈들이 표적 정보를 주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중국이 유도를 합니다. 베이두 시스템으로. 이것은 이 제밍 저항면에서 훨씬 우수한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란 미사일을 뜯어서 여기 이제 유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이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진행되어 온 겁니다. 그리고 고체 연료를 갈아 끼고 더욱더 이제 정확해지고 있죠. 저도 이 정도로 정확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르단 뭔데 어떻게 타격할까? 지금 정확하게 요르단을 타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미국이 중국을 비난해야 되는데 뭐 러시아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는 이스라엘과 관계 이거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러시아와 이스라엘 이 뭐 한 몸통이라고 부르기는 힘듭니다만 조금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의 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가 러시아 출신입니다. 이게 어떻게 러시아 여권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중국적으로. 그래서 이 러시아는 이란과 협력을 합니다만 약간 어정쩡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란전 실질적인 배후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중국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죠. 이게 물론 뭐 미국이 다른 방식으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벼르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보복은 해야 되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일단 중국의 베이두의 능력 이런 것이 알려지는 것이 이제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상전을 하되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 마이클 플린 장군 뭐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은 이제 중동에 갈 때 리틀 야구단처럼 원정을 갑니다. 저 자식들 이번에 쓸어버릴 거야. 그런데 막상 가니까 슬리퍼시는 이제 미국에서는 플립플랍이라 부릅니다. 딸딸이죠. 한국에서 이 슬리퍼시는 이 징기스칸을 마주하게 된다. 그게 지금 이란군이라는 거죠. 제발 이 지상전 같은 미친 소리는 그만하기 바랍니다. 인구 1억의 지형 자체가 요새인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제 패친께서 뭐 이런 댓글을 다셨는데, 이 20세기 전쟁을 기억한다. 이 미군의 사기와 정신이 어떻게 이란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냐. 21세기다. 미국은 첨단 무기, 우주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제가 이분에게 드리는 답변은 이렇습니다. 21세기 전쟁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하는 겁니다. 미군은 전투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군 장병들은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학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군에 가고 그리고
이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보듯이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일반 사회로 그렇습니다. 물론 미국 내부에 온갖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국인들이 훨씬 더 폭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젊은이들 착합니다. 순진하고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 모아두고 미국의 젊은이, 그리고 뭐 멕시코, 캐나다, 뭐 유럽, 뭐 프랑스 젊은이, 한국 이 젊은이들 다 모아두었을 때 제일 순진한 부류가 어딘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 젊은이들을 뽑고 싶습니다. 이 미국은 아직까지 상당히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이 사기 전투지 그딴 거 없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공군에 의존했는데 공군은 폭탄 딜리버리, 이 택배 시스템입니다. 그냥 붕 떠서 날아가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이제 목표 이 지정된 곳에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미국의 전쟁은 이게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하는 겁니다. 막상 가니까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 그리고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을 하는 바로 그런 이 전사들의 집단, 이들을 싸워서 어떻게 이긴다는 말입니까? 제발 좀 이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SR과 정밀 유도 무기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 100분의 1의 국가에 얻어맞아서 지금 뒤로 밀리는 겁니다. 미군 병사들 정말 이 젊은이들 안타깝게 희생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젊은이들 여러 가지 이유로 갔을 겁니다. 뭐 이제 여기 보면 히스패닉도 보이는데 잘 모릅니다. 뭐 내부 사정은 모릅니다만 부모들이 불체자라서 부모를 나중에 초청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무모한 전쟁에 지금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를 계속 가져와서 어딘가 팔았는데 이 130억 불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카타르에 있는 슬러시 펀드 계좌에 들어갔으리라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 기름 거의 대부분은 쉐브론과 시트코로 갑니다. 그런데 시트코 지분의 거의 절반을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빼앗아서 폴 싱어에게 줬습니다. 엘리엇 펀드죠. 주이십니다. 트럼프의 최대 후원자 중에 하나죠. 이런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지분을 빼앗아서 줘버렸죠. 자, 이들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가져가서 정제를 하고 그 대금을 그냥 아예 지불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대금은 미국 재무부 연준에 있는, 뉴욕 연준에 있는 미 재무부 지정 계좌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미 지침이 나왔는데 그걸 어기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석유 대금을 누군가 삥땅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폴 싱어, 시트코, 쉐보론, 트럼프 대통령, 혹은 이제 베네수엘라의 어떤 세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올리가크, 플로리다에 있는 애들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델시 로드리게스 정부도 이렇게 서로 나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가 총체적으로 붕괴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베네수엘라 이제 차비스타 180만 이들 무장하고 있습니다. 뭐 130만에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페트루샤 마린스가 이런 걸 했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 전세계 공동체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이 추잡한 사건에 대해서 130억 불의 석유를 훔쳐가서 서로 나눠먹고 삥땅을 치고 있다. 은닉하고 있는 거죠. 미국 정부 베센트도 자신은 모른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베센트는 아마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밝히지 않는다. 백악관은 베네수엘라 지금 파괴 상황 여기에 대해서 대금을 줘야 됩니다. 석유를 판매했으면 미국이 샀으면 대금을 줘야 되죠. 자, 그런데 재건 자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과 펜타곤의 진짜 바보들, 이들은 이란이 스스로 내부에서 붕괴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웃기는 수작인가.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훔쳐가고 있는 게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인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 석유도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외세가 뻔뻔하게 자국의 국고를 약탈하는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누가 자기 나라에 반기를 들겠습니까? 이란인들 대부분은 매국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조국을 지키고 있는 거죠. 자, 전 세계가 침묵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을 도덕적 위상이 너무 낮은 위치에 두었다. 미국의 비극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에 이제 누구도 신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트럼프 이후 누가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미국은 이 내부 혼란 그리고 떨어진 신뢰도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거다. 막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패트리샤 마린스가 비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이 중동의 CIA 비밀 기지에 대해서 이렇게 드론을 날리고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러시아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웃기는 이야기죠. CIA 비밀 기지, 결국 이 알탄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런데 CIA 어떤 기지를 타격한 것이 아닌가. 알탄프도 그렇습니다만 이 러시아 비난을 하는데 뭐 그냥 일만 생기면 러시아 탓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내부, 이란 내부 이제 휴민트 그리고 시아파 휴민트, 중국 뭐 이런 거 이제 다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이제 급소 여기에도 무언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버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윌셔라가 이제 이런 거를 리포스팅 했는데 지난주 150명의 의료진이 이 독일의 이제 란트슈톨 지역의 의료센터로 갔다. 이것은 큰 전쟁, 다가올 큰 전쟁을 대비해서 간 걸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많은 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료진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NDAA. 이것은 미군과 이제 이스라엘군을 통합을 하는 겁니다. 뭐 이 통합이라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레벨인가 이거 함부로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속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은 상당히 이제 비판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통과가 되는데 결국 미군, 이제 이 아름다운 미국 젊은이들을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에 집어넣는다. 바로 그런 법안입니다. 당연히 미국의 진정한 애국자들, 토마스 메시 그리고 이 머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겁니다. 왜 미국의 젊은이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시켜야 되냐. 당연히 반발을 하죠. 그리고 이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타냐후를 제어하지 못해서 가자지구 비극을 막지 못했다. 이런 개 웃기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번에 통과된 법안, 모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대리인인지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리인인지 분명히 이 회색 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이 미국의 용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매우 안타깝게도 가자지구 폭격의 진정한 주체는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이야말로 진짜 이제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청소한 다음에 이 르반트 지역의 이 게스지대 이쪽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글쎄요. 뭐 여러분들 이건 뭐 제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연히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추적하면은 미국이 만약에 범인이다. 그러면 미국을 지배하는 세력이 진짜 이제 주체겠죠. 뭐 락카펠러, 로스차일드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금권 세력들. 그리고 이제 중국계죠. 이제 지금은 뭐 이 캐나다인이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국이 이란을 이제 적극적으로 돕는 이유는 이 대만전을 막기 위해서다. 자, 미국을 이 이란전에서 이렇게 체력을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대만에 개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란을 돕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그세스는 뭐 과거에는 이란인들을 해방하겠다, 이란 여성들을 해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지금은 뭐 그딴 거 없습니다. 이란 놈들 너희들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질 거야. 하늘 쳐다보면서 미국이 가져다주는 폭탄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거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란의 지도부들 물론 살고 싶은데 그들이 그냥 뭐 두려움 속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헤그셋에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징기스칸과 리틀 야구단의 차이점입니다. 자, 공허한 협박이죠. 그리고 조 켄트 역시 애국자입니다. 뭐 과거에는 좀 이제 이 IS 시리아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한 2018년, 19년 저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워싱턴주가 있으면 남쪽에 이 캐나다 이 밴쿠버가 아니고 워싱턴주 미국 내도 밴쿠버라고 잠깐만 도시가 있습니다. 이 포틀랜드랑 경계선에 있는데 이쪽 지역이 하원이었는데 막 그때 나와서 이제 좀 거짓말을 하길래 아이시스 관련돼서 제가 좀 이렇게 관심을 껐는데 뭐 이번에는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MOU를 깨는데 분명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하나가 지상전은 승산이 있다. 뭐 이런 작전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꼬드겼을 거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이제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높다. 핵으로 이제 한번
때려보는 거죠. 그런데 핵시설 뭐 이런 게 파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뭐 저도 이제 트럼프가 결국은 핵을 쓰지 않을까. 군대로 뭐 지상군이나 재래식무기를 하는 거 이제 뭐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티코에서도 이제 이런 컬럼을 올렸습니다. 백악관은 지금 이 엄청난 좌절에 빠져 있다. 물론 주변에서 이제 뭐 지상전을 하면 된다, 핵무기를 쓰면 된다 이렇게 꼬드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어떤 고위 인사들은 이 군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호르무즈 해협을 연다든가 이란을 굴복시키는 것 군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정치적인 이제 트럼프의 난관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란 문제 어느 정도 양보를 하기 전에는. 그리고 전쟁 배상, 통행료든 아니면 다이렉트 배상이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도 갈림길에 섰습니다. 전쟁을 확대하면은 이 미국 젊은이들이 희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 이제 지상전을 준비한다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뭐 계속 물자를 실어 날랐기 때문에 무언가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란은 가만히 있지 않죠. 지상 침공의 뿌리를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쿠르드가 대표적입니다. 쿠르드에 지금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 계속 무언가 날라와서 쿠르드가 쌓아둔 어떤 뭐 탄약고 이런 것을 이란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르드가 감히 이제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이란이 만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미국이 지상전을 하게 된다면 그 베이스는 쿠웨이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바레인에서 하면은 상륙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곳을 먼저 이제 이란이 선제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전에 싹을 자르고 있다. 분명히 이란은 아직까지는 이제 민간 인프라보다는 군사시설에 집중해서 이렇게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km 이제 아라시2 드론이 나왔는데 이것을 쿠웨이트 공격에 이용했는데 쿠웨이트랑 가깝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배후에서 이렇게 이란 내부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이제 2000km짜리 보내는 거죠. 이것은 이란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가지고 쿠웨이트를 깨버리는 거죠. 쿠웨이트가 이제 결국 지상전의 베이스가 됩니다. 미국이 어떤 전쟁 물자 이런 것을 쌓아두는데 그런 것을 파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국이 또다시 이제 이렇게 재차 이 레이더 자산을 갖다 두었는데 이런 것을 파괴하고 있다. ANTPY-2 이 레이더 시스템을 파괴하고 이런 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윌셔라브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3월 초에 이제 뭐 불과 며칠 만에 이란이 페르시아 만에 이란의 대공 시스템을 무력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휴전을 하고 미국이 다시 갖다 두었습니다. 또 이란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이 세계는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지켜보고 있다. 이란의 이제 미사일 공격 능력이죠.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중국의 유도 능력이기도 합니다. 예, 한국 사람들 뭐 중국과 전쟁을 한다. 이번 기회에 이제 중국을 손을 봐가지고 만주를 되찾고 그 다음에 시진핑을 제거하겠다. 이런 이제 한국의 나이 드신 분들의 글을 좀 몇 번 봤습니다. 이번 기회야말로 중국 공산당을 완파할 기회다. 그리고 우리 옆에는 이 세계 최강의 미군이 있고 그리고 일본 자위대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쓰시더군요. 한국은 중국과 전쟁하면 한국은 미사일 공보가 됩니다. 자, 한국은 미래가 아주 밝은 나라입니다. 중국에 굴복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과 전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란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에픽 퓨리보다 더 큰 규모다. 이렇게 이제 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지 모릅니다. 뭐 지상전인지 공공폭격인지. 그런데 미국이 이란에서 이제 대규모 작전을 할 수 있는 기간, 이것은 채 몇 주가 되지 않습니다. 뭐 3주? 글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조인할 거다.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존 미어샤미 교수는 이제 다시 경고를 했습니다. 이란은 언제든지 사우디 석유 수출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런 나라의 석유 수출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빠져나가는 거 이런 것도 드론으로 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0만 배럴이 하루에 나가는 거 이런 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극단적인 위기는 이제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역시 파키스탄 국경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인도로 이렇게 석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 트럼프 대통령이 제발 현실에 발을 디디고 판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이번 전쟁은 무조건 중단하고 일단 미국은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배상은 G7 국가들에게 떠넘기는 거죠. 물론 이란은
이제 재건을 하고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찾게 될 겁니다. 미국이 해야 되는 것은 그 이란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인도와 러시아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영국 그리고 파키스탄이 합작으로 인도의 목을 재고 엄청나게 테러 전쟁으로 인도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그때 도와준 나라가 바로 소비에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와 러시아는 떼어놓을 수 없죠. 이 이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란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미국이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이렇게 쭉 이란의 현대화, 물론 그 이후에 해방을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란인들 그 기억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좋습니다만 중국과도 좀 그런 관계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 미국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이야기라 저는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